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오늘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국내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모멘텀과 외국인의 좀 대량 매수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주에는 상당히 중요 이슈가 좀 많았었죠.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3월 FOMC 회의록과 이 아시아나에 대한 이슈일 텐데요. 이번 주 미국의 1분기 실적이 조금 돌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무역 협상 또한 이 순조로울 경우에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붙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이 좀 상당한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국내 지수도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장 흐름도 따라서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 어떤 전략과 어떤 투자 전략을 내세워야 될지 이 톡스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톡스타는 총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카카오톡 검색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계좌가 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소통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스타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요.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의 첫 순서 이 적토마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 시작과 끝에서 주식 시장이 종목들을 리얼하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검증받는 이 적토마의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적토마 스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나 조금 이 상담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승부주와 어떠한 종목의 수익률을 나타냈을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주말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말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거래소 기준으로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뚜렷하게 뭐 악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뭐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그런 흐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주도 업종이나 섹터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테마 섹터들이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쪽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주, 수소차 이쪽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이러한 쪽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최근 4월달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운송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이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이슈가 이제 뭐 부각이 되면서 운수 업종 항공주들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 자동차
쪽 역시 뭐 운수장비 업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수장비 업종 ETF 수익률도 상당히 좀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조금 뭐 눌려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도 분명히 좀 괜찮은 수익률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뭐 완전히 꺾여서 뭐 대부분의 수급이 다 대형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와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갖춰가지고 뭐 시장을 대응하면 투자자분들도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적토마스터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요. 이제 저번 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상당히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리뷰를 듣기 전에 현황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현재 지금 셀리버리 대단합니다. 148.01%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이 지오소프트 7.75%, 대성은 11.27%,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는요, 33.77% 전체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은 36.40%, 코스닥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은 34.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포트폴리오의 대단합니다. 이 수익률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지 리뷰 우선은 좀 듣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셀리버리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나서 뭐 주가 한 8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4월 달 들어와서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한 4%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바닥권에서 잘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4월 달에 중국 쪽 에로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쪽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뭔가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특허 관련된 기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특허 관련된 기사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뚜렷하게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에로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점에서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손실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루하게 이제 뭐 횡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뭐 진짜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짧게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제약 바이오의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 극명하게 좀 갈리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6만 원 기준으로 그 향배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6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주요 지지 라인대가 이제 깨졌다라는 판단 하에 매도나 아니면 손절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원을 하회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매수의 기회로 잡는 그러한 전략 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전략 뭐 이러한 전략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업 가치나 아니면 기업 내용이 뭐 변한 거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사실 뭐 뚜렷하게 뭔가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게 이제 가장 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그게 이제 고민일 텐데 왜냐면은 모멘텀이나 아니면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한 25,000원, 3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원숭이 독성 실험 관련 이후에 중국 쪽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일본 제약사 그다음에 뭐 미국 제약사 뭐 이러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더 이제 끌고 가 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오소프트는 오늘장에도 신고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 조만간 신고가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업 내용은 소프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쪽에 대한 이제 뭐 내용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기업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뭐 작년에 사실 작년 10월 달만 해도 한 1,000원대였었던 주가가 지금 7,000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한 7배에서 6배 정도 이제 상승이 한 부분들인데, 과연 작년 11월과 5월까지 지금 4월까지 바뀐 점이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발송 시장이 워낙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흔히 쿠팡,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서 이제 로켓 와우라고 해서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까지 이제 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TV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전지현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 마켓컬리, 그 다음에 지금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마켓, 이게 이제 한 3개 정도가 가장 인지도 있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아마 오아시스 마켓은 로켓 와우나 그 마켓컬리보다는 인지도가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생활협동조합이라고 그 생협 이제 골목에 이제 그 산지의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생활협동조합, 거기서 이제 있는 그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오아시스 마켓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로켓 와우는 많은 제품들을 다음 날 오전에 이제 뭐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이제 가정 간편식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그 포커싱이 되어 있고,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기농 쪽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류창고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5월달에 그다음에 광고, TV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마켓컬리의 사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4월 5일 날 편입을 했고 이제 한 10일 정도 된 그런 상황인데,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4월 11일 날 신고가가 나왔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포함을 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4월 8일 월요일 날. 일단은 지난 수요일 날 신고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눌려주는 그런 관점인데, 뭐 계단식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류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콘텐츠들, 뭐 중국 쪽,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중국 뭐 시험 장면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빼백하게 이제 뭐 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이미지로 이제 그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자리는 좀 좋은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경쟁의 뭐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육열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학원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그 따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앞전에 청담러닝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어쨌든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나 여러 가지 쪽 같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이제 패키지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 단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 관련된 종목은 뭐 한 종목 정도는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디지털 대성을 차익 실현하더라도 바로 청담러닝이나 아니면은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러한 기업들을 다시 채워넣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교육 관련된 종목은 조금 긴 관점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투자자분들한테도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편입을 한 종목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날 장 초반에 한 2% 정도 넘게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가 오늘장에 이제 또 한 4% 정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음봉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 금요일날 설명을 드릴 때도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 때문에 6,000원에서 뭐 11,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아이리버라는 구 아이리버라는 제조업에서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컨텐츠 기업으로에 대한 확실한 아이덴티티 변화가 사명 변경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금요일날 길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국내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나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유저 측면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찾아보거나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쉽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 정도 물어보는 거고 정말 뭐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 2개 가지고 있지만 날씨 정도 물어봅니다. 날씨 정도 물어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용도는 음악 듣는데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지식이나 정보 필요한 부분들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이미지와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는 뭐 네이버 쪽에 대한 그 시간 점유율보다는 유튜브 쪽에 대한 시간 점유율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검색을 하고 글을 읽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귀찮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더욱더 쉽기 때문에 AI 쪽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검색이나 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 결국에는 AI 스피커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음원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KT랑 SK텔레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니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니뮤직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가 이제 구 멜론이죠. 옛날에 이제 뭐 멜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로엔 컴퍼니 아이유 소속사로 이제 상당히 좀 유명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홍콩계 상호펀드에다가 팔았다가 그 홍콩계 상호펀드가 잘 불려가지고 다시 카카오에다가 카카오 뮤직으로 이제 매각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유통시키고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활용 전환 서비스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구 아이리버였고 그게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로 바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한정짓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 아래쪽으로 좀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긴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셀레버리 지어소프트, 디지털 대성 드리머스 컴퍼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정말 전주에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철석하고 신고가를 기록할 줄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리버가 이제 상호 변경을 했는데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하기는 좀 아깝다 할 정도로 관련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제외 없이 모두 들고 가는 전략인데요. 모두 보유를 하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사실상 이번 주는요, 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유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이 중국과 관련된 이 경기 민감주의 우세 속에 미디어와 또 게임, 그 의류주 등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러한 종목에 좀 맞서서 승부를 걸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필라코리아 좀 관심을 다시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달에 액면 분할 이후에서 액면 분할 첫날부터 사실 서울경제TV 다른 여러 코너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G3 종목 회담 때 이 종목을 한 2번 정도 편입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편입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발표 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쯤에 다 들어가서 괜찮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이제 좀 보여줬는데, 아깝게 이번에도 작년 실적 나올 때쯤에 이제 손절가를 45,000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2월 11일 날 그 자리를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좀 제외가 됐었는데, 공교롭게 그 이후에 4만 원대에서 지금 뭐 8만 원이니까 딱 더블이 한 2달 만에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뭐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다른 의류 관련된 종목, 물론 이제 최근에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FNF나 아니면은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었던 코엘 패션 이런 종목들도 뭐 단기간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휠라코리아는 확실히 그 독보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아이리버 말씀드릴 때도 그랬었는데, 한 30대 이상이면 아이리버는 어쨌든 MP3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휠라 같은 경우에도 뭐 30대 이상, 20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20대는 휠라에 대한 이미지 개념 자체가 다르지만 30대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휠라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고가 브랜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확실히 젊은 층과 콜라보를 하고 어글리 슈즈라는 그런 뭐 부분들이 상당히 뭐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그게 아마 어떤 슈즈 어워즈에서도 뭐 1등을 받았었던 그런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팬디랑 필라의 F, 그리고 팬디도 이제 F죠. 그 팬디랑 콜라보를 하면서 명품 마케팅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의 아쿠시네트 골프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징이 확실히 분명히 바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필라 신발이나 아니면 옷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입는 것들을 뭐 길거리 가다가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이 포스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기사로도 한정판 뭐 판매 같은 경우에 하면은 뭐 한 2박 3일 밤새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젊은 층에서 휠라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의료 사업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 그 자회사 아쿠시네트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달러 강세, 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화 쪽으로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익이 날 수, 더 이익이 증가됐을 환율 효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라코리아가 그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안 됐으면 사실 지금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딱히 뭐 팔만한 자리가 없고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이제 종목인데 그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날 이제 뭐 손저가를 터치를 45,000원이었는데 아쉽게 뭐 터치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지만 지금에서도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 이제 수급적인 이유 코스피 200 편입 관련된 이슈도 6월달에 이제 정기 변경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쨌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휠라코리아의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8만 원대의 주가인데 인덱스 자금에 대한 물론 인덱스 자금이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왜냐면은 뭐 6월달에 정기 변경한다 그래서 전날에 그냥 뭉탱이로 다 사가지고 야 우리 비중 맞췄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꾸준히 비중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보면 도대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사나 기관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사나 일단은 실적 부분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정기 변경 이슈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물량들을 어떻게 관리하든 지금 보면은 뭐 휠라코리아 외국인이랑 연기금 쪽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뭐 8만 원대 위치에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휠라코리아는 이 수급적인 영향도 좋고 이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행은 좀 돌고 돈다고 하지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글리 슈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레트로적인 느낌이 요새는 좀 대세인데 이 옷들과 또 키 높이의 이런 운동화 같은 이 굽과 그리고 상당히 이 편한 이런 안착감 이런 것이 우수한 특징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라코리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자가 왔네요. 할인 3,000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079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할인 요새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닭가슴살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저 또한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할인은 어쨌든 뭐 국내 육가공 쪽의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분명히 그쪽에서는 확실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뭐 운동이랑 헬스 쪽에 이제 닭 수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작년 10월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 푸드나무가 훨씬 더 좀 더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인보다는 푸드나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크게 보고 있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 간편 건강식품 쪽에 대한 그 도소매, 그다음에 뭐 유통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푸드나무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랭킹닷컴이라고 닷이 아니라 이제 닷컴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뭐 맛있는 닭, 그다음에 랭킹 상사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헬스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고 나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쪽 웰빙 쪽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할인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푸드나무를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할인은 뚜렷하게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0%면 또 비중도 이렇게 낮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인은 차라리 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그 비중을 확실히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건강 쪽에 대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푸드나무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할인에 대해서는요, 이 30%라는 이 비중도 조금 높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차라리 푸드나무 이쪽 종목을 하라는 것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왔네요. 이 3만 원 30%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7666님이 보내주셨네요. 이 기타 가공식품 도매 업체죠. 이 동서 생각하면 사실 커피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동서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거래량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중국 쪽 커피 믹스 뭐 진출 모멘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뭐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동서 이쪽에서 그 맥심 커피 브랜드 카페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뭐 이슈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커피 쪽 믹스 커피 시장 뭐 한국에서 정말 뭐 잘 만들어낸 발명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먹어보고 상당히 맛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믹스커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저조차도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믹스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아메리카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일반 커피 전문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고가 전략을 쓰는 데도 있고 저가 전략은 뭐 한 잔에 990원 뭐 1,000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믹스커피 하나로만 좀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뭐 시장에서도 그러한 관심 원래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긴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매수가가 3만 원이고 지금 뭐 2만 원대에 이어서 고민은 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동서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커피로만은 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장기간의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이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투스 15만 5천 원 1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개발 공급 업체죠. 이 컴투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뭐 비중은 10%고 지금에서는 뭐 매도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0만 원대 깼다가 지금 뭐 10만 원 초반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중 10%면 어쨌든 15만 원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저점은 개인적으로는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투스 10만 원 언더에서는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고 PER 10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작 쪽에 하나가 히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주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때쯤에 뭐 주가는 분명히 거래량과 시장의 관심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중이 지금 뭐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맞추면 한 뭐 12만 5천 원대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때쯤 비중을 10% 정도 보유 수량만큼만 늘려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 그리고 나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 또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PR이 10배밖에 되지 않는 이 좀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라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토마사님 만나 뵙고요. 저희도 이 종목으로 금요일까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현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넘어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해외 전략 또한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톡스타의 파생 해외 선물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상승추세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키워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전주에 상당히 이슈가 많았기 때문인데 키워드 설명해 주기 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말씀 짧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세, 상승 추세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오늘 국내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상승 추세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상승 추세님의 투자 키워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돌입하나 금, 자산시장에서의 부각,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낙관론적이 나오나 라고 이 키워드 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엔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이제 연준의 경기 진단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유럽과 지금 미국이죠. 이거 좀 살짝 삐걱거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장은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의 의외로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타 업종의 1분기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금 최근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허나 이러한 좀 낙관적이고 평화로움을 좀 틈타가지고 좀 미국하고 EU가 이해는 이, 관세는 관세 이런 좀 맞불로 제2의 좀 무역 전쟁이 좀 예고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번째로는 이제 투기 자본이 증시를 좀 몰림에 좀 안전 자산격인 금이 좀 싸다는 이유로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좀 세 번째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하는데요. 좀 수백만 투자자분들이 최근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내용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IMF가 지금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가 염려스럽다. 좀 이렇게 말하였고요. 지난주는 유럽연합이 지금 미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관련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데 지금 EU하고 미국 이런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간의 보조금 논쟁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대상 물품을 명단을 작성했는데요. 약 하나로 한 13조 정도의 상당의 리스트로 지금 세부 목록은 오늘 1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 무역 대표부가 지난 8일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EU 국가들에게 112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 13조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과 EU는 상대방 측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각각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지금 이게 사실 15년 가까이 지금 WTO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빠르면 오는 여름쯤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미 철강, 알루미늄 이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왔었지요. 지난해 4월, 6월부터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EU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이런 고유 관세를 좀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EU는 청바지, 땅콩, 오렌지 이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약 3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보복 관세로 이제 맞섰지요. 이렇게 이제 에어버스와 보잉 이런 관세 부과 더불어서 지금 앞으로 자동차 관세 부과도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수입 제한 보복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오는 5월 내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또 EU는 자동차 관세를 현실화하면 우리도 26조 원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양측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이제 현실화될 경우 좀 무역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좀 앞으로 이제 금이 자산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이 있지만
아직 중요한 마무리가 좀 남아 있고요. 미일 무역 협상도 이제 시작이고 미국과 EU 또 서로 이렇게 관세로 맞불 놓으면서 무역 정전도 부리고 있고 이런 대외 경제가 불안한 속에서 지금 2분기 이후에 증시가 꺾일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 이 증시가 꺾이려면 안전자산인 대표격이 이제 금으로 시장 참여자가 좀 쏠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 여러 개도 이 반대로 금은 좀 소외를 받고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200달러에서 이런 중심으로 박스권 및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이제 매력적인 금에 대한 꾸준한 매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으로 치면 약 한 7, 8년간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1400달러가 돌파가 된다면 상승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현물로 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투자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 현물로 금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단점은 이제 순도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좀 수수료가 비싸죠.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하고 제작 비용 등 이제 16% 이상의 수익이 나야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은행이나 홈쇼핑, 특히 이제 소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최대 10%까지도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은방 매매를 이렇게 사고 팔 때 마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는 순간 손실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물 투자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성공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전남 한평군이죠. 나비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 162kg짜리 금으로 만든 이 황금박쥐 동상을 도난당할 뻔했는데 이 동상을 만들 때 이제 99년도에 순금으로 제작했을 때 당시가 27억이 들었다고 하네요. 차트를 보니까 국제 시세가 그때 1온스당 200달러 정도였고 지금 1,300달러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를 보니까 약 85억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27억에 사서 85억을 만든 거죠. 이런 한평구는 이제 투자를 좀 잘한 사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번 달 26일부터 야외 전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톡방에서도 이제 골드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죠. 골드 현물 투자보다는 저와 함께 해외 선물로 간단하게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작년, 재작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아이템이 지금도 이제 수백만 투자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2천만 원이 넘도록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올해 초 300만 원까지 하락했죠. 이건 이제 뭐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죠. 뭐 이제 코인 거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반등이 나와서 600만 원 부근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았느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4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에서 세계 1위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이 5,000달러 위에서 비교적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캐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고 매도하는 것. 희망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동안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가상화폐는 가상일 뿐이구나. 말도 안 되는 투자였구나. 이제 이런 심리니까 이제 손절매물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낮은 가격대에 바닥을 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캐툴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량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신규 가입자도 최근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심리 가격선인 5,000달러, 5,000불 이상만 좀 지켜준다면 조심스럽게 분석해보지만 예전에 그 많은 수급과 투자자들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무수히 많고요.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아마 중심에 설 수 있는 핫한 아이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그리고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이 금 자산 시장에서의 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나비 축제도 한번 참여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은 사실상 2017년에 엄청나게 이제
폭풍 성장을 하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저점을 확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지금 스타 베스트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어떤 톡스타 톡방에서 베스트픽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이제 우리 톡방에서 5일 매도, 골드 매도 이렇게 진입하였습니다. 즉 이제 하방 압력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하락 추세가 더욱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 대응하였는데요. 역시나 진입 이후 5일은 약 80틱 이런 수익권까지 확보하였지만 36틱에서 수익을 청산 마감하였고 골드도 약 150틱 이렇게 수익권까지 확보하였지만 107틱 공식적으로 수익 청산하였습니다. 총 140틱이 넘는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하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 횟수입니다. 매매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단 2번의 매매였죠. 매매를 많이 한다고 수익이 난다는 걸 반전시키는 전형적인 추세 매매였죠. 매매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물량을 실을 수가 없죠. 주식 현물에서 제가 상한가를 치는 종목을 잡아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지 못한다면 그 수익은 내 총 자산에 비해 얼마 되지 못합니다. 매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블레이즈는 이런 제로섬 게임의 원리를 빨리 깨우치고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주식에서 심리를 중요시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꼭 매매 기법이나 종목 검색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톡방에서는 지금 5일 매도를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톡방 참여하셔서 매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님의 베스트픽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숙제도 해결을 좀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문자 왔는데요. 현재 첫 번째 문자 왔던 거는요. 네, 5일 관련해서 왔네요. 지금 5일 63.50의 매도 2계약입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무역 지표가 좀 호조로 나오고 있고요. 리비아 대전이 좀 양상이 좀 계속되면서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 베이커 휴지 시축의 원유 기수가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이 제한폭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매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이제 공개 톡방에서 이 차인당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오전에 똑같은 질문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오전에 우리 톡방에서도 5일을 똑같이 지금 상담해 주신 국내 가격 부근에서 우리도 똑같이 5일 매도를 지금 진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진입가 부근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지속 보입니다. 하락한다면 63달러 이탈 여부까지 확인할 거고요. 지금 우선 전저점인 63.40달러 이탈 여부를 지금 시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깨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선은 지속 보유하시고 63달러 부근에서 지금 수량이 2개시니까 한 개는 63달러 부근에서 한 개 청산하시고 이탈 여부에 따라서 지속 홀딩하는 걸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오늘 기준 가격을 제가 64달러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4달러까지는 좀 그러고 63.90에서 한 64달러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손절 청산하고 대응하시는 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일 기준 가격은 63.90달러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3.90을 좀 주 라인으로 보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손절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단은 지속 여부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에 대해서 지금 왔는데요. 파운드 1.3100의 매수입니다. 이 보유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실상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좀 고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달러 정도 이제 머물지만 1.15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의 그 파운드 매수 포지션을 보니까 좀 약간의 수익 중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수익을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1.3160 자리를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돌파를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주봉상 윗꼬리를 달면서 상단 돌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상당 거래량도 나왔었고 그런데 상단 돌파 실패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보통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거래량까지 터졌다. 그런데 그대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보통 저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지금 약간의 수익 중이니까 현재 수익을 좀 청산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오늘 파운드 기준 가격을 1.3120을 드리겠습니다. 1.3120 이 자리를 이탈 여부 확인하시고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잡는 게 아니라 1.3120 이탈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탈 시 오히려 매도로 한번 노려볼 것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1.3120을 매도를 진입하여서 하락한다면 금일 전저점 가격대인 1.3100을 깨고 1.3090까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실패가 상당히 좀 불리해 보입니다. 매수 포지션은 좀 수익 청산하시고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것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에 대해서는요, 지금 매도 전략으로 1.3120의 이탈 여부, 즉 1.3120을 주요 라인으로 잡고 매도 쪽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님의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상승 추세님, 저희는 내일 또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일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씩 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 꽃피는 봄날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투자 계좌에서도 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언제나 톡스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좋은 대응, 좋은 투자 전략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